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관은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돌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와.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냉정한 이타주의자와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터뷰로 모셨던 서원석 교수님께서 최근에 낸 세계는 넓고 아픈 사람은 많다. YG가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냐고 타박했던. 근데 이 두 책을 가지고 이게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두 책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전혀 하겠습니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가까운 책이죠. 아니, 사실은 거의 세트처럼. 그러게요. 네, 근데 또 이 저자의 주장하는 바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네. 자, 일단 그 냉정한 이타주의자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그 일부에서도 담비싸 모요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 책걸상 청취자분들은 워낙 교양인들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담비싸 모요는 어쨌든 잠비아 출신의 경제학자로 죽은 원조 데드 에이트라는 네. 책을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어 번역돼서 있으니까 나왔었죠. 예, 죽은 원조 세계적으로 찾아보시면, 히트를 쳤는데 그 이제 여성이잖아요. 네. 그분이 주장한 내용은 원조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뭐 아무 성과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원조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결론이 뭐예요? 하지 효과는 말- 없었다였는데.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담비싸 모요가 얘기했던 거는 과거에 그런 마셜 플랜과 같이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서 재건을 하는 부흥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화 기반으로 한 공적 개발 원조는 한 번도 개발의 과정을 누군가로부터 전수받고 도움을 받지 못한 아프리카 나라들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원조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원조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 현지의 필요에 맞는 원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담비싸 모요가 했던 핵심입니다. 솔직히 그 죽은 원조는 이 무슨 내용이다 핵심 요약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책은 안 읽어가지고 예. 결론 내지는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던 책인가요? 아니요. 이제 담비싸 모요가 이제 결국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게 이제 많은 젊은 유능한 학자들의 문제점이죠.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던 이론에 근거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그거는 결국 실제로 그걸 살아보고 실제로 그 현장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치타공 대학의 그 닥터 유누스가 했던 그라민 뱅크가 문제가 됐다라는 거는 그 양반은 사실은 그걸 실현적으로 옮길 수 있는 자기의 이상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라민 뱅크였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은 이미 상황도 잘 알고 있었고 현지의 필요도 잘 알고 있었지만 누구나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은 원조가 나온 다음에 담비싸 모요가 나온 다음에 이제 제가 과문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주워 들은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의 맥락에 맞는 그렇죠. 그리고 현지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예. 예, 그런 게 필요하다. 예. 물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돈이 들 수도 있지만은 돈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돈만 그냥 확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현지인들이랑 교류하면서 현지인에게 진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학교를 짓는 게 시급한 일인지 병원을 짓는 게 시급한 일인지 아니면 몽골처럼 뭐 농사에 개량하는 게 시급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할 때도 막 용역 주듯이 외부에서 와서 주는 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짜가지고 막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도입이 된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맞습니까? 지금 그런 그렇죠. 이게 지금 공적 개발 원조의 핵심은 뭐냐면 시스템 스트렝스닝, 체제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현지인들을 현지인들이 특별히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개발시켜주는 쪽으로 가고 있죠. 유명한 가비라고 글로벌 얼라이언스 포 백신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처음엔 백신을 나눠주고 백신을 개발하던 그 단체,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펀드하고 비슷한 단체인데 그런 단체들도 지금은 다 역량 개발 쪽으로 돌아옵니다. 백신을 나눠주고 백신을 개발하고 해봤자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면 스스로 그 전염병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외부 사람들이 가서 무슨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역량을 개발시켜 주는데 집중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죠. 예, 어쨌든 담비싸 모여가 그 원조는 중단해야 된다, 뭐 해롭다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 윌리엄 맥어스킬은 담비싸 모여를 비판하면서 원조량을 늘려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돈을 효율적으로 잘 쓰면 굉장히 짧은 근데 시간에 지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그리고 거죠. 효율적으로 잘 못 써서 문제지 네. 잘 쓰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영국에는 잠비아 출신의 모요가 있고 영국에는 맥어스킬이 있으면 이제 한국에 이제 서원석이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맥어스킬의 아버지 뻘인. 둘 다 틀렸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핵심은. 아 그렇죠. 이 맥어스킬의 이름이 문제예요. 이름이 ask ill이에요. Mac ask ill. 이 사람이 만약 ask health였으면 제가 믿을 텐데 맥어스킬의 ill이야. 아버지 뻘 되는 ASKIL. 분만 할 수 있는 아 농담이고요. 담비싸 모요도 잘못됐고 윌리엄 맥어스킬도 잘못됐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담비싼 모여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 대안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맥락에 거고. 맞는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막말로 하자면 사태 파악은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맥어스킬은 사태 파악도 안 되고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뭘 돈을 자꾸 내라 그러는데 돈을 요만큼도 주기 싫다라는 게 제 마음이죠. 왜? 이 사람이 자기의 이론, 그러니까 저희가 누가 사람을 구하고 누가 무엇이 개발을 일으키냐 했을 때는 이제 지식이 요즘 이제 지식 사회 하니까 knowledge라는 거는 인포메이션에 경험이 결합됐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 메가스킬은 사실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개발 현장을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팩트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팩트들을 정리해서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래서 그 데이터들에서 어떤 규칙을 발견해서 지금 좋은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세웠는데 이 인포메이션이 정말로 그런지는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메가스킬이 뭐 엄청난 돈을 모았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제일 사실은 동의하지 못하는 게 무슨 일을 할 건지도 얘기 안 하고 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근데 책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비판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했잖아요. 하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웩더 독이라는 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사업이 개발되었고 현장의 필요에 맞춰서 사업이 디자인돼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부에서 야 우리 돈이 이렇게 생기고 돈을 기부한 사람이 이걸 하기 원한다니까 이거 해라고 오는 거는 정말로 그건 제대로 사업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모으면 결국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실제로 많이 하셨군요, 옛날에. 저도 옛날에 돈을 많이 모았어요. 돈부터 모으고 위에서 돈이 내려와서 막 할 수 없이 써야 되고 이런 경험도. 예. 제가 기아대책 기구에 있을 때 사실은 그 반다체 이제 지진이 났을 때 현장에서 현장 지휘를 했었는데 이 현장 지휘할 때는 이제 여러 기구들의 도너들이 오게 됩니다. 도너들이 와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원할지 네가 좀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잘해봐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좀 그때 몰라서 이거 사실 돈을 쓰면 문제가 되고 의존감이 생기니까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싫어하시더라고. 돈을 써야지. 자기네들 돈을 모아왔고 돈을 써야 그걸 가지고 또 다시 기금을 모금하는데 그렇죠. 그 성과를 또 홍보하면서 또 예. 돈을 모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막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거지 너는 돈을 쓸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비효율적인 사람으로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철저하게 현장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현장의 세계관이나 현장의 논리 구조에 맞춰서 사업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건 소위 말하는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뒷받침이 없이 후원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에 맞춘 사업 또 후원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그 흐름에 맞춰서 콜라주를 해서 여러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이론적으로 설득하는 거는 아주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좀 위험하다. 좀 측은한 면도 있죠. 저도 옛날엔 저랬으니까. 아, 그러면 선생님의 한 30년 전 모습을 30년은 아니죠. 한 20몇 년 전 모습을 그때 보는 것 같다? 예, 제가 이제 의료원 연세대학교 의료원을 설득해서 그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숫자의 지원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만불, 그 당시에 만불은 매년 만불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몽골에 가서 합작병원을 세웠어요. 그 합작병원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병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제 저희들 처음에 계약했던 연수가 지나서 끝났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 정말 아는 게 없었구나. 아무것도 몰랐구나. 지금 메가스킬에 대한 비판이 결국 본인의 어떤 쓰라린 수많은 실패 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또 몽골에서 그렇게 해서 또 자만감이 늘어나서 우즈벡으로 간 이유가 우즈벡에도 뭘 하나 만들려고 갔습니다. 네, 친선병원. 예, 네. 타시켄트 신선병원. 그래서 개원식까지 했지만 유지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세계관에서는 사실은 좀 일찍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 우즈베키스탄이든 몽골의 세계관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더 좋은 거는 몽골 사람이 하고 우즈벡 사람이 하면 더 좋은 거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관계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20년 동안 여기저기서 실패해봤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조언, 그리고 그 현실을 깊이 보면서 느끼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고통,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걸 통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개발이 일어나지. 사실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아마 가장 가치가 없는 걸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 우리 소득이 2배로 늘어났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관계고, 우리 시간을, 제가 아들한테 시간을 내지 못할 때 미안해서 돈을 1,000원을 주고 야 가서 빵 사 먹어. 아빠는 급하게 저기 가서 일해야 되니까 일할게. 사실은 흔히 그렇게 하죠. 그렇죠. 시간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아니 컴펜세이트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돈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깊은 공감, 열정을 통해서 사실은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 돈을 같습니다. 보내는 것보다는 똘똘한 사람들을 현장에 보내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겠군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는 게 그럼 그 다음 번쯤 되나요? 그렇죠.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훈련을 하는 이제 연수 사업이라고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초청 연수라고 하는데요. 그 사업은 그 나라에만 살던 사람들은 자기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한번 딱 와 보면 이제 이 엄청난 컬처 쇼크를 받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하루에 환자가 10,000명, 유동인구가 거의 10만 명이 되는 이런 걸 보고 와서 쇼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변하게 되죠. 아, 우리도 변해야 되겠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각성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전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딱 덮은 다음에 저는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읽은, 예를 들어서 어떤 독자가 과연 방금 서 교수님의 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각성을 해서 기부를 안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할까? 저는 안 할 것 같고 오히려 더 약간 그런 지적인 그런 만족감만 딱 얻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는데 돈이라도 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기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는 그런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왜 이 기부금 받는 단체들이
뭐 관리 운영비로 너무 많이 쓰고 뭐 제대로 돈을 안 쓰고 감사도 제대로 안 받고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잖아요. 거 봐. 그러면서 야 미국에서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황당한 단체들이 많은데 한국은 오죽하겠어 이러면서 기부를 더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두 걱정도 가지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부를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저는 누구를 돕는 행위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방금 서 교수님 표현을 다시 한번 빌리자면 뭔가 각성이 있어야 각성이나 공감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 저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문턱을 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한 달에 10,000원, 뭐 20,000원씩 내는 행위가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제 막 그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기부를 막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야 네가 그렇게 내가 최근에 냉정한 이타주의라는 책을 읽었는데 네가 그렇게 낸 돈이 진짜 엉뚱하게 쓰인대. 허투루 쓰이는 허투루 거야. 쓰인대. 허투루 쓰이는 거야. 잘 따져봐야지. 물론 이제 기부를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부를 하는 사람이 낫겠죠. 이게 저는 사실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치지 말고 기부한다고 만족하고 그냥 바쁜 일상에서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시간을 좀 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사실은 이 메가스킬도 아마 자기가 돈을 내고 있었을 거야. 기부를 하다가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게 돈 내는 돈이 이게 제대로 쓰이나? 더 네, 효율적으로 아프리카 어딘가도 가서 네. 잠깐이지만 이제 견학 수준이지만 본인 입으로 견학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자원 활동 이런 것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 뭔가 더 엔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더 뭔가 더 잘 해보기 위해서 사실 이 책을 쓰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면에서는 이 책을 제가 추천해요. 예, 저는 그래서 메거스킬의 선의를 저는 의심하지는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효과가 과연 오늘 서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코멘트했듯이 뭔가 났을까? 저는 이런 거 같거든요. 부제가 세상을 바꾸는 거 열정이 아닌 냉정이다는데 저는 세상을 바꾸는 거 냉정이 아닌 열정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네.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아, 네. 예. 그럼 그냥 평범한 한국인들, 뭐 젊은 대학생일 수도 있고 저희 같은 아저씨들일 수도 있고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면 돼요? 돈 내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엄청나게 막 선생님처럼 뭐 해외로 나가서 몇 년 살고 이럴 수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없죠. 사실. 예. 그리고 또 사실은 또 그런 분들이랑 뭘 공감하는 해야 것도 되냐라는 사실은 거죠. 쉽지가 않잖아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돈을 내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아니라 그럼 뭐를 할까요도 있지만 뭐를 줘야 될까요도 있죠. 돈을 주지 말고 그럼 뭘 주겠느냐라고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줍니까? 아프리카인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줘요? 이게 마음을 주게 되면 길이 생깁니다. 방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음을 주면 돈도 따라가요. 돈도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원조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적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시민들이 그 공적 개발 원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국가 예산이 거기에 더 투입이 안 되는 더 이유. 투입이 안 되는 이유는 일단은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쓰여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 이런 데 한 용도로 쓰이게 되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웃들과 뭔가 공감하면서 저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사는 걸 보고 싶다. 라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게끔 공적 개발 원조 예산도 늘어날 테고 국민들이 막 한국 정부의 ODA 예산을 앞으로 한 10배로 늘려야 한다. 이런 여론이 계속 형성된다. 이런 게 마음을 주는 거군요. 아니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마음을 주다 보면 방법을 생각하게 여론이 되는 생기고. 거죠. 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 나온 김에 한국의 지금 ODA 예산 규모는 한국의 전체 국력이나 뭐 국제사회에서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부끄러운 수준이죠. 얼마나 늘어나면 안 부끄러운 수준이 됩니까? 한 10배 늘어나면 안 부럽겠죠. 10배. 그 정도로 부족한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그러니까 염두에 뒀을 때 전체 원조 규모에서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한 15위 정도 할 겁니다. 규모에서. 근데 규모에서는 나라가 재정 규모가 작은 나라들, 뭐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규모가 작은데도 자기네 GDP의 1.7% GDP의 1.7%요? 를 냅니다. 우와. 한국은 0.25%거든요. 0.3 정도 됐을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원조를 한다고 할 수 있죠. 그 마음을 주는 거 말고 또 딴 거 조금 더 그 책 읽고 뭐 공부하고 이런 겁니까? 그러면 야, 아프리카의 현실은 이렇다 뭐 이런 거를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뭔가 자꾸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거는 예. 마음을 안 줬다는 얘기야지.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니까 JYP가 이게 마음을 준다는 게 무슨 본인이 마음을 어디가 줘본 아니, 적이 마음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줘보는 게 자꾸 뭔지 거기에 이해를 못하는 마음을 거야. 주라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 설교 듣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인 거죠. 아니 그게 되게 YG는 이해한 거야? 마음을 준다는 게 무슨 나는 말인지? 이해했어요.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인 건가? 아니 그 마음을 준다. 방금 제가 이제 막 속으로 빵 터졌는데 아까 계속 이제 각성, 어웨이크니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사담 나눌 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윤리학자 겸 신학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헨리 나우엔이 쓴 우리나라 번역도 나왔어요. 각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저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 되게 얇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근데 읽어보셔도 좋을 것 한국인이 같은데. 왜 한국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냐? 우리는 마음을 줘요.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익을 생각하고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는데 우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마음을 다 주거든요. 자, 네. 자, 그 냉정한 이타주의자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질문 한 개만 딱 더 드리고 이제 그만하려는데요. 이 책의 앞 날개에도 적혀 있고 뭔가 마케팅 포인트로도 흔히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착한 소비자가 되려면 차라리 노동 착취 공장 제품을 사라. 무슨 공정무역 커피 뭐 이런 거 뭐 하지 말고 차라리 정말 어디 저 험하게 소년들이 막 고생해서 만든 그 제품을 사주는 게 오히려 좋은 거다. 이런 그 가난한 현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현지인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왜냐하면 그 가난한 현지 사람들은 그런 공장이라도 있는 게 그러니까 낫다. 그 일자리라도 거기서는 되게 좋은 거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거 거기 현지의 공장 사정 열악하다고 안 사주면 더 나쁜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그냥 작은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는 그 얘기가 맞아요. 우리가 너무 열정에 휘둘려서 감정에 휘둘려서 그냥 동정에서 끝나지 말아라라는 얘기죠.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그 얘기인데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이 영국을 비롯한 특히 영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개독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지?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 개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아프리카의 미개한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람들을 식민화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데빈 리빙스턴이 식민지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렇죠. 식민지 아버지죠. 네, 아프리카 식민지 아버지. 그래서 영국이 아프리카에 많이 진출했어요. 네, 유명한 탐험가이기도 이 하지만. 매거스킬의 사실 그런 주장은 그 데빌 리빙스턴의 그런 생각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랑도 비슷하죠. 비슷한 비슷하죠. 거고. 예. 그래서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합병한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약간, 심하게 네, 얘기했나요? 간단한 그 공장 제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그 이 냉정한 이타주의자의 부제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건 열정이 아닌 냉정이다. 그런데 이제 세계는 넓고 아픈 사람은 많다라고 이제 서원석 교수님이 쓰신 책은 사실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건 열정이다. 냉정이 아니라 열정이다. 근데 이 책은 국제 보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이게 덱들이 보면 정말 좋은 책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약간 그냥 촌스럽지만 타겟을 네. 정확하게 그렇죠.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솔직히 뭐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책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 책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마 못해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분들한테 친구들이 제목이나 책을 검색했을 때 네, 꼭 걸려야 꼭 하기 걸려야 때문에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자가 직접 말하기는 뭐 좀 민망할 테니까 편집자인 제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아까 ODA 세계에서 15위권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고 국제보건 분야에서도 우리 WHO 사무총장도 한국계를 배출했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된 국제보건에 관한 책은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이 책도 이론서가 전혀 아니라 활동가가 한 20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부딪히고 경험했던 거, 느꼈던 거, 뭐 거기에서 그 나라의 사정 뭐 이런 것들을 약간은 좀 그냥 라이트한 수필처럼 써서 그런 책이고 교과서적인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뽑은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이 약간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서원석 교수님의 자전적인 경험담이 한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은 이제 아마도 서 교수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후학들한테 이제 강의하는 네. 예, 원조라던가 아니면 공적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구호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한 축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약간 이제 그 두 개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 읽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약간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그렇게 헷갈리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썼냐면 그냥 얘기를 재밌는 얘기인 줄 알고 들어와 봤더니 딱딱한 얘기를 하네. 네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화두를 던지는 거죠. 저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게 뭔 소리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저런 게 있었어? 저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라고 어떤 도전을 받고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건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스무드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일부러 좀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JYP나 서 교수님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또 책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나니까는 조금 납득이 되는데 이 책이 어쨌든 간에 진짜 그 국제 보건 분야에서 좀 이렇게 뭔가 일을 해보고 싶은 꼭 보건 친구들이라면 분야가 아니더라도요. 국제 기구에서 일하는 그렇죠. 게 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특히 또 젊은 친구들한테 친구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뭐 이 서원석이라는 분은 지난 20년 동안 이런 활동을 했구나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 기구나 혹은 국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교양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데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이런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이런 맞아요. 알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마음 얘기를 하는데 국제보건을 하려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아픈다라는 게 그 사람과 정말로 공감할 때 아픈 거거든요. 그 마음이 없이는 아플 수 없습니다. 그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되게 약간 환멸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죠. 그렇죠. 국제 보건 분야에서 진짜 마음이 독해야 될 것 같아요. 상처를 입고 이제 되게 상처를 입는 건 인간 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을 떠나는 경우는 건강 때문에 떠나죠. 그러나 일단 마음을 준 사람들은 좀처럼 떠나질 않아요. 네. 평생 그 일을 하게 되고요. 대개 떠나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만 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떠나죠. 펀드가 끊어지거나 잡을 잃어버리거나.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실망하거나 뭐 배신당하거나 상처받거나 이래서 포기하는 분들은 그리고 없습니까? 아니 내가 뭘 해도 여기는 안 바뀔 것 같다. 뭐 그런 거라던가. 예. 너무 발전이 없어서 그냥 네. 있죠. 현지의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렇지만 일단 그게 뭐 워낙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로 떠나는 사람은 빨리 떠나는 게 낫고요. 이 책은 지금 이제 냉정한 이타주의자보다 사실 전 먼저 읽었는데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읽고 나서 다시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금 뒤적뒤적 해봤더니 왜 이 매거스킬의 책에 대해서 서 교수님이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지가 잘 느껴지고 이유를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매거스킬이 뭐 든 여러 가지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문제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원조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들 같은 것도 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읽고 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좀 이렇게 제대로 한번 이런 국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알고 한번 보고 싶으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듭니다. 책은 뭐 220쪽밖에 안 됩니다. 얇아요. 금방 읽힌다는 또 네. 장점이 있고요. 제가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제 맘대로 골랐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곳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누군가가 잡아온 고기를 그저 받아먹던 사람이 고기 잡는 기술을 배우고 난 뒤에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도구와 배가 마련되어야 자신이 습득한 기술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흔히 물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뭐 하냐고. 배가 없고 도구가 없으면 그 기술을 못 써먹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와 배를 마련해 주는 게 이게 개발이다. 이렇게 지금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개발의 한 과정이죠. 그리고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데 공적 개발 원조 같은 게 필요하다면은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원조 일방적인 원조는 고기를 주는 거라면 네. 조금 더 수준 높은 원조라 그럴까요? 도움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네. 뭐 앞으로 더 좋은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스템이라면 현 단계에서 제일 높은 차원의 도움을 주는 거는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 주면서 네, 그걸 계속 배와 잡을 수 있도록 도구까지도 주는 줘서 것.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배와, 떠난 다음에도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예. 배와 도구를 주는 거라기보다는 그걸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준다든지 뭔가 그 사람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도와줘야 된다. 배나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기술, 기술이나 같은 것들을 조선술도 준다든지. 가르쳐줘야겠군요. 근데 배나 도구를 줘버리면 이제 의존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렇네요. 문제가 예. 되죠. 그러니까 배를 준다기보다도 배도 또 만들 수 있는 걸 가르쳐. 정말 어려운 거군요. 개발이라는 어렵습니다. 거. 예. 동시에 여기저기를 다 건드려야 아니 되는 그래서 거니까. 그래서 참 아까 계속 각성 얘기가 나오. 아니 그리고 그런 복잡한 맥락 없이 뭐 하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의 관점에서 던져주면 무슨 앰뷸런스인지 뭐 이런 비싼 차들 갖다 줬는데 거기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네. 운행이 안 되고 네. 소모품도 못 사고 네,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예산이 있다고 또 그 같은 차량을 또 보내주고 뭐 이런 정말 황당무계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죠. 아 오늘 너무 저희가 고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게요. 너무 우아하고 고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세상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두인 굿을 해야 할지 예, 이런 건 고민을 좀 해야 될 고민스럽네요. 그 저는 오늘 그 서 교수님 얘기를 듣고서 좀 얻는 바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이으려고 하다가 두 분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잠깐 못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조 얘기하면은 되게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뜬금없는 얘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나도 못 사는데 무슨 날도 와줘 이런 말씀 날도 와줘. 그건 물론 예, 농담이지만 무슨 예. 원조는 원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이제 그 각성, 공감, 마음을 주는 것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별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저도 이제 몇 번 경험을 해서 아는데 그 주변에 좀 뭔가 아픈 분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분들한테 자꾸 마음을 주고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보면은 또 외부의 그런 다른 나라 거기에 기부도 하시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별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별개 주변의 분들한테 냉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앞가림만 하는데 치중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죠. 원조 이런 거에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ODA가 낮은 게 우리나라가 그러면 ODA가 낮는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 안에 있는 이웃들한테 그렇게 또 막 마음이 따뜻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같이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외부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게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온도를 높이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오늘 서 교수님이랑 대화하면서 좀 그렇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냉정한 이타주의자랑 세계는 넓고 아픈 사람은 많다를 좀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를 참 쉽게들 많이 했는데 네. 앞에 사람들도 뭐 네. 아무나 했는데 정말 국격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런 ODA 뭐 이런 것일 텐데 뭐 다음 대통령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GDP에 우리도 한 1% 뭐 그 정도라도 좀 갔으면 좋겠네요. 1.7 아까 제일 높은 나라들은 네.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1.1% 네. 그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0.5%만 해도 엄청난 거죠. 0.5%만 넘기려도 지금보다 거의 2배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2배도 넘죠. 아 근데 정말 그런 일들이 가능하면 진짜 그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얼마인 줄 아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한국 네.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그 평화적인 시위로 넘긴 그 아주 성숙한 한국은 이런 나라거든요. 갑자기 뛰어넘어요. 이 비상을 하는 나라라서 아마 그런 그래, 날이 올 우리가 겁니다. 옛날에 그런 선진국의 원조 덕분에 여기까지 또 발전했다는 그렇죠. 걸 생각하면 좀 돌려줘야 될 때가 되긴 됐죠.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냉정한 이타주의자와 또 게스트로 모신 서은석 교수님의 세계는 넓고 아픈 사람은 많다를 가지고 이번 주에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네.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